마이바티스 컨피그 설정. 어쩌다 보니까 마이바티스 시리즈물이 됐는데요. 네, 강의 영상을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 할 얘기는 마이바티스 이제 스프링부트 스타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스프링부트에 마이바티스가 세팅이 됐고요. 그 안에서 이제 마이바티스 컨피그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 설정들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소스 코드를 좀 보기 전에 이 마이바티스 관련해서 매뉴얼이 요 페이지죠. 그 마이바티스 org 요 사이트 요 하나인데 요 하나의 문서를 이 봐도 처음엔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여기에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됐습니다. 이게 매퍼 설정이 아니고 config xml입니다. 영어로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마이바티스가 스프링부트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이제 스프링을 배제하고 뭔가 세팅을 할 때는 컴피그 파일조차도 이제 XML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 그 XML로 구성된 거에 따라서 이렇게 매뉴얼이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갭을 제가 좀 채워 드리려고 이 영상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얘기는 이제 타입 핸들러까지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요 목록이 이제 프로퍼티부터 세팅즈 타입 얼라이언스 쭉 있는데 여기까지 요 밑으로는 솔직히 좀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고요. 여기 매퍼즈는 여기 매퍼 XML 요쪽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세 번째 영상에서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뭔가 이제 그 코딩 패턴까지 조금 고려를 해서 제가 영상을 좀 준비 중에 있고요. 자, 우선 이제 애플리케이션 YML의 마이바티스 컨피그 설정하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애플리케이션 YML 파일에다가 이렇게 마이바티스 어쩌고저쩌고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우선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이제 기본 환경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좀 세팅을 해 놓은 거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XML 파일, 여기 애플리케이션 YML 네, 이 파일에다가 쭉 이제 스프링부트 설정들을 위에 이렇게 적어놔 줬고 그 밑에다가 이제 마이바티스 설정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살펴볼 거고요. 제 생각에는 마이바티스 기본 설정은 매퍼 로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쿼리들을 XML로 작성을 해서 놓잖아요. 네, 그 위치, 요 위치가 이제 매퍼 뭐 보통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그럼 이제 요 앞에 있는 게 어느 위치냐 여기 안 돼 있죠. 마이바티스를 그냥 마이바티스 자르만 가지고 그냥 자바 프로젝트에서 진행을 한번 세팅을 해보신 분이라면은 요 매퍼라는 거 위에가 뭔지를 아실 텐데 이게 스프링부터해서 그냥 마이바티스를 바로 이제 접근을 시작하신 개발자분들이라면 요 위치가 뭔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그거를 한번 소스상으로 한번 보시죠. 요 매퍼가 요 부분에 이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자바, 리소스 두 개가 있을 때 리소스 안쪽에 매퍼, 요게 위치가 되는 거고요. 이게 뭐 클래스 패스라고 불리죠.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이제 생으로 이렇게 자르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은 그 리소스를 읽어오는 그런 유틸 클래스가 하나 있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여기서는 설명을 안 드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리소시즈라는 폴더가 이제 클래스 패스가 되고 클래스 패스의 루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냥 마이바티스 파라 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리소시즈 폴더가 루트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클래스 패스 하고 그다음에 매퍼, 그다음에 폴더 요 별 두 개가 있는 것은 여기에 그 사이에 폴더가 여러 개 있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가 최종적으로는 XML로 끝나야 됩니다. 네, 이 설정이 가장 마이바티스의 기본 설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시죠. 자, 이번에는 이제 세팅즈 옵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건데요. 스프링부트에서는 이제 세팅을 할 때, 야물의 세팅을 할 때, 컨피그레이션 밑에 이런 옵션들이 있습니다. 이 옵션들이 뭐냐? 세팅즈라고 표현이 된 것들입니다. 매뉴얼을 다시 볼게요. 매뉴얼에 보면은 여기 세팅즈라는 게 있거든요. 이 프로퍼티는 어차피 우리가 스프링부트의 그 애플리케이션 설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그 설정을 따라가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세팅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세팅즈가 바로 마이바티스에서 제공해주는 옵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세팅즈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은 이 설정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쭉 다 읽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팅즈가 XML로 표현이 될 때는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옵션들을 여기 전부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다 들어가 봐서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스프링부트에서 마이바티스를 이용할 때 쓸만한 것들을 좀 한번 추려봤습니다. 추려봤는데 여기서 제일 쓸만한 건 요거 하나인 것 같아요. 이제 다 걷어내고, 일단은 문서를 읽어보고 이제 다 걷어내고, 요거는 좀 쓸만하겠다라고 했던 걸 한 3개 정도 선정을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럼 테스트 코드를 통해서 이 3가지 옵션이 이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 요 디폴트 패치 사이즈 있잖아요. 네, 요거는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하고 카멜 케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에는 그 칼럼명을 지정할 때 뭐뭐뭐뭐 언더바 뭐뭐뭐뭐 이렇게 적고, 우리가 엔티티 테이블에서는 요거를 카멜 케이스로 이렇게 언더스코어를 없애서 만들잖아요. 그 옵션이고, 그 다음에 JDBC 타입4 널이라고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상하기에는 어떤 옵션인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자, 테스트 코드를 이제 먼저 보여드리기 전에, 자, 우선 먼저 어떻게 됐는지 그 스키마를 좀 먼저 보죠. 프로젝트라는 테이블을 하나 만들었고요. 파라 프로젝트.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사이에 컬럼명은 언더스코어가 들어가는 컬럼 몇 개 좀 넣어놨어요. 이게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요 테이블에 대한 엔티티가 되는 프로젝트라는 단순한 게터 세터 있는 그런 거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얘를 이용을 해서 이제 테스트 코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자, 언더스코어 카멜 테스트, 네, 이렇게 작성을 했고요. 우선 이제 인서트 문을 통해서 이렇게 프로젝트가 이제 프로젝트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요. 그 리절트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네, 컴피그, 여기 이제 요 사이에 컴피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피그라는 타이틀로 조회를 해서 리절트를 가져오면은 하나가 들고 올 거고요. 그리고 나서 얘 가져온 타입이 프로젝트, 아까 전에 보셨던 다시 열어놔야 될 거예요. 프로젝트.java, 예, 요 타입으로 들고 올 거니까 인스턴스를 체크를 한번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쪽에 있는 컨텐트, 이 컨텐트가 지금 뭘 가져오려고 하냐면은 네, 요거죠, 요거. 네. 요거를 이제 들고 오면은 작성 중이라는 글자가 들어있는 것을 테스트하는 코드입니다. 자, 제가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걸 언더스코어로 되느냐? 이제 project.xml, mapper xml, project.xml에서 이제 그 find by title 해가지고 여기에 result 타입을 그냥 프로젝트라고만 했죠. 마이바티스를 한 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뭐 리절트 맵 해가지고 막 세팅하고 네,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요런 거를 이제 as project id 이렇게 해가지고 이 프로젝트 타입에 맞는 그 프로퍼티하고 매칭을 해주는 요런 추가적인 작업까지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as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select에 쿼리 언더스코어 있는 거 그냥 언더스코어로 그냥 적어둔 거죠. 그러면 이제 제대로 이 프로젝트 클래스에 매핑이 되느냐, 이거를 테스트 해보려고 했던 거고, 요게 정상적으로 통과를 한다면은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은 언더스코어 카멜 케이스 true라고 해놓으면은 얘가 동작을 한다라는 게 검증이 되는 거겠죠. 자, 돌려보면은 통과. 자, 그래서 이 옵션은 굉장히 좀 유용하겠죠. 예, 속도는 잘 모르겠습니다. 버그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옵션은 굉장히 쓸만하겠다, 이렇게 느꼈고요. 그 다음 테스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JDBC 타입
null 옵션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이 옵션이에요. 네, JDBC 타입4 null. 그래서 저는 이제 바차로도 하고 이 옵션에 들어갈 수 있는 값이 바차가 있고 other가 있고 null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를 다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옆으로 좀 옮기고 그래서 테스트 코드는 이제 앞서 했던 거랑 똑같고요. 요거랑 거의 뭐 매칭이 되는 건데, 자, 끝에 요 get status 있잖아요. 요 get status를 제가 처음에 넣을 때, 처음에 넣을 때 일부러 null로 넣어놨어요. 그러면 그 스테이터스를 가져왔을 때, 집어넣고 가져왔을 때 결과값이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려고 했던 겁니다. 우선은 이제 바차로 한번 해볼게요. 자, 바차로 됐을 때 통과 그냥 널로 인식을 하는 거죠. 그냥 결과값은 널로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는 처음에는 예상하기로는 그냥 빈 문자열 있잖아요. empty 문자열. 그게 올 줄 알았는데 뭐 그게 그렇게 오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옵션 중에 또 이제 널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뭐 널이라고 적혀 있으면은 결과값이 당연히 통과 널이겠죠. 그 다음에 이 옵션에 JDBC4 null이라는 null이라는 옵션에 디폴트는 other거든요. other. 그러니까 없었을 때는 other인데 한번 강제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ther. 적고 저장하고 다시 테스트를 돌려보면은 뭐 다른 값이 나오는 거 아닐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테스트가 통과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포스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뭐 세 가지 옵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뭐 상관이 없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의 유명한 RDB에서는 제가 다 테스트 해본 건 아니지만 오라클도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은데 귀찮아서 이 옵션은 없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옵션이 매뉴얼에는 뭐 이렇게 많이 있지만 그냥 눈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위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렇게 쭉 참고로 이 매뉴얼이 지금 한글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한글로 어떻게 들어가냐면은 여기 소개 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언어별로 링크가 걸려 있거든요. 여기서 한국어를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팅즈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가져갔을 게 없는 걸로 저는 아까 그거 있죠? 카멜 케이스. 그거 빼고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절트 맵을 이제 좀 수준 높게 활용하는 케이스에 요 맵 언더스코어 카멜 케이스가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준비를 할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카멜 케이스 하나 정도고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타입 알리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옵션이 이제 타입 알리아스이즈 패키지라는 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타입 핸들러도 좀 이따 얘기를 할 건데, 타입 핸들러 패키지를 이렇게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마이바티스의 타입 알리아스가 뭐고 타입 핸들러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따로 좀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도 조금 더 깊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자, 타입 알리아스이즈라는 게 뭔가,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매퍼를 만들었죠. 쿼리가 들어가 있는 XML 파일을 만들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sellect를 좀 보자고요. select를 실행해서 나오는 결과값을 타입을 맞춰주는 거. 요 타입. 요게 이제 프로젝트로 받겠다. 요런 거고. 그래서 이제 마이바티스에서 사용할 타입에 대한 패키지 경로를 이렇게 미리 좀 지정을 해준 거고, 이렇게 지정해준 애들은 실제로 여기 이제 리절트 타입의 타입을 적어주려면 그냥 프로젝트라고 적는 게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dev.님.para.프로젝트 이런 식으로 전체 경로를 여기에다가 적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전에 타입
알리아스라고 하잖아요. 별칭. 그래서 그 패키지를 이렇게 정해줬으면은 이 패키지 밑에 있는 애들은 앞에 이런 거를 안 붙여줘도 된다라는 거죠. 패키지 경로를 안 붙여줘도 된다. 요 옵션인 거예요. 타입 알리아스 옵션이.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입 알리아스를 옵션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리절트 타입을 간단하게 쓸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인데, 여기서 제가 이제 테스트 코드로 한번 돌려보니까 이 리절트 타입을 대문자로 적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소문자로 적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이제 더 찾아보니까 마이바티스에서는 타입 알리아스 경로에 있는 그런 엔티티들은 자동으로, 마이바티스에서 자동으로 이 소문자로 바꿔준다는 것을 문서로 좀 확인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소문자로. 대소문자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가만히 마이바티스가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쭉 보니까 마이바티스에서 자바 타입은 소문자로 쓰고, 그 다음에 JDBC 타입,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뭐 바차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죠. 예, 이런 타입은 대문자로 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이바티스를 사용을 하실 때, 요 타입에 타입 알리아스 경로는 지정을 해놨는데, 이거를 대문자로 써야 될지 소문자로 써야 될지, 아니면 클래스랑 같은 동일한 형태로 써야 될지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소문자로 쓰시면 됩니다. 카멜 케이스로 쓰면 되겠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다 귀찮으면 그냥 클래스명이랑 똑같이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타입 핸들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타입 핸들러. 이거는 이제 매뉴얼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매뉴얼에 보면은 이제 타입 핸들러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마이바티스는 데이터베이스의 메타 정보, 그러니까 테이블의 칼럼이 뭐가 있는데 이게 뭐 바찬지, 인티저인지 뭐 이런 거를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이 매뉴얼 읽어보시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이바티스가 알아서 판단을 해서 이 타입들을 변환을 해주는데, 그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타입 핸들러가 엄청 많습니다. 네, 이렇게 많죠. 여기 보시면은 뭐 로컬 타임 이런 것도 다 제공을 해주고, 그래서 웬만한 거는 다 타입 핸들러를 자바 데이터베이스의 타입을 자바로 자동 변환해 주던가, 아니면 자바의 타입을 JDBC의 타입으로 변환해 주는 것들을 타입 핸들러라고 하는데, 이 대부분의 타입 핸들러는 제공을 해주고 있고, 개발자의 필요로 의해서 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은 베이스 타입 핸들러, 이 놈이죠. 네, 이 놈을 확장을 해가지고 클래스를 하나 만든 다음에, 내가 JDBC 타입이 바차이고, 그 다음에 자바에서 사용하는 뭐 타입이 UUID다. 여기 스트링은 뭐 이미 다 만들어져 있으니까 알아서 해줄 거고요. 우리가 만들 필요는 없죠. 근데 바차에서 뭐 UUID로 바꾸겠다. 이런 거는 이제 커스텀하게 미리 제공되는 타입 핸들러가 여기 목록에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커스텀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게 이제 스프링부트의 application.yml에 보시면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타입 핸들러즈 패키지하고 패키지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타입 핸들러들이 있는 패키지를 적어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 마이바티스 컨피그들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봤고, 매뉴얼이 이전에 XML 위주로 이제 작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스프링부트에 좀 적용을 했을 때 어떤 옵션들을 어떻게 매칭해서 봐야 되는지 위주로 살펴봤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마이바티스 테스트용 프로젝트 만들기라는 영상이 후속 영상이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본격적으로 매퍼 XML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만나요.